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니까 반갑죠. 앞으로 더욱더 반가워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주 한 주마다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힘들고 마음이 조금 힘들어야 실력이 그만큼 뭐죠?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거냐면, 20회 시험에 출제가 됐던 시설개론 시험 때 20회 때 시험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광경 50ml로 시간당 3,000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배관 내 유속은 약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단 배관 속의 물은 비압축성, 그리고 정상류로 가정하며 온주율은 얼마죠? 3.14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관에 물이 흐른다고 그랬죠. 관에 시간당 3,000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배관 내 유속이 얼마나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이걸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관이 있는데, 이 관에 누가요?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흘러서 나오겠죠. 이 나오는 물의 양을 유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양을 뭐라 한다? 유량이라고 얘기하고 Q로 표시하죠. 뭐 Q 이런 거 몰라 좋은데 물의 양을 유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죠? 이 관의 단면적 A라고 할게요. 이 관의 단면적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 그때 물에 흐르는 속도를 뭐라 그래요? 유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유속은 V로 표시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은 어떻게 돼요? 물의 양은 관의 면적이 단면이 크면 클수록 물에 나오는 양이 많죠. 그리고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량이 많죠. 그래서 이 유속에다가 뭘 곱한다? 관의 단면적을 곱하면 그게 곧 뭐다? 유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흐르는 물의 양을 얼마로 얘기한다? 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흐르는 물의 속도 유속에다가 그 물의 관에 흐르는 물의 단면적을 곱한 걸 뭐라 부른다? 그걸 유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네가 가장 기본적인 식이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얘네가 가장 기본적인 식이다. 그럼 여기서 얘네는 뭐가 되고? 유속이 되고, 얘네는 관의 뭐다? 단면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유속은 뭐 여기 나오니까 관의 단면적은, 이 관의 단면적은 뭐죠?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인데, 보통 반지름을 하지 않고 지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반지름 r 대신에 지름을 집어내야 되죠. 그러면 2분의 d가 지름이니까 2분의 d를 하면 반지름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럼 2분의 d를 r 제곱에 집어넣으면 4분의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처음부터 원의 면적 모르겠다, 몰라도 돼요. 원의 면적 몰라도 되니까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여기서 파이는 3.14 원주율을 얘기하고, d는 뭐죠? d는 바로 관의 직경을 얘기합니다. 관의 지름.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량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뭘 구하죠? 유속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근데 시험 문제는 바꾸어서 유량을 구하라고 할 수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유량 구하라 그러면 유속 곱하기 뭐다? 관의 단면적 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유속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속을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죠. 됐나요? 자, 유속은, 그렇죠? 유속은 우리나라 말로 좀 적죠. 우리나라 말로 적어야 또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으니까. 자, 유속은 무엇에다가 유속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면 되죠. 여기 유량에다가, 그렇죠? 유량에다가 뭘 나누면 주죠? 그렇죠. 관의 단면적. 그렇죠? 관의 단면적을 나누면 된다. 그렇죠? 단면적 A를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구하라고 한 녀석은 누구예요? 유속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속 부분 남겨놓고
여기에다가 뭘 한 거예요? 그렇죠. 다 넘겨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유속은 유랑에다가 관의 단면적을 나누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 관의 단면적은 또 뭐가 되죠? 관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유랑 부분에다가 관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니까 여기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 유량 q를 해도 되죠. 그렇죠? 되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일단 4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4가 올라가면 여기가 분수니까 4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4q가 되죠. 그럼 얘네 다시 한번 적을게요. 제가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뭐가 된다? 4q에 파이 d의 제곱이 된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얘네를 계산 문제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계산 문제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푸시면 돼요. 유속을. 그런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 여기 나오는 유속하고 여기 나오는 관의 뭐죠? 지름, 광경. 이 광경하고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를 가진다? 그렇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관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유속이.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 지름에 따라서 유속이 커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광경이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광경을 보세요. 광경을 만약에 원래 값에다가 2배를 하면 다른 거 다 없다고 보고 2배를 하게 되면 이거 제곱이죠. 그러면 유속은 4분의 1이 되는 거고 광경을 만약에 뭐죠? 반으로 줄이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뭐죠? 반비례니까 4분의 1의 역수가 되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계산 문제도 중요한데 유속하고 누구죠? 광경과의 관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는 이 광경과 유속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 문제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그럼 계산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 가지고 풀어보면 자 유속은 그렇죠? 유속 부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는 게 또 중요하죠. 미터 퍼 세크. 그럼 유량은 자 여기 보시면 3,000kg인데 단위가 미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킬로그램 3,000kg을 미터에 해당되는 걸 바꾸면 킬로그램을 뭐죠? 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체적으로. 그러면 세제곱미터로 고칠 수 있잖아요. 세제곱미터로. 3,000kg은 어떻게 돼요? 세제곱으로 고치면 그렇죠? 3,000kg은 3,000리터가 되거든요. 그럼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예요.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세제곱미터가 1,000 뭐죠? 리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3,000리터가 되니까 몇 세제곱미터? 그렇죠. 3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세제곱미터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그리고 4 여기 4 나왔잖아요. 그리고 파이 3.14 파이 3.14로 얘기하니까 광경 D입니다. 자, D가 근데 광경이 미리로 돼 있죠. 또 뭐로 고쳐야 돼? 미터로 고쳐야 되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1000ml가 뭐죠? 1m잖아요. 그러면 미리를 미터로 고칠 때는 1000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1000을 하세요. 그냥 계산기로 1000은 1000ml가 1m니까 미리를 뭐로 나누면 그렇죠. 미터로 고치려고 하면 1000 나눠라. 그러면 0.05가 나오잖아요. 0.05가. 그렇죠? 0.05. 그래서 0.0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0.05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그러면 이제 이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계산기로. 누가 풀어요? 계산기가 푸는 거죠. 근데 여기 단위는 뭐가 돼요? 미터가 되니까 미터의 제곱이고 세제곱미터니까 약분되면 뭐죠? 그죠? 미터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얘네가 뭐 당이에요?
허당 아니에요. 허당. 시간당이 시간당. 이게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3000km. 시간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초당이에요. 초당. 그렇죠? 시간당으로 문제에서 나왔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값은 초당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시간을 뭐로 고쳐야 돼요? 초로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대신에 초로 고치면 1시간이 몇 초예요? 3600초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됐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한테 하냐면 저는 그래요. 수업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가지고 자꾸 계산 문제점은 틀리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버리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죠. 모든 주택가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 수업을 듣든 제 수업을 안 듣든 간에 모든 주택가이사 수업 시험을 보신 분들이 뭐죠? 계산 문제만큼은 틀리지 않자. 계산 문제만큼은 다 맞추자.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네 계산기로 두드리면 먼저 계산기 뭐 두드려요? 그죠? 계산기 가지고 3 누르세요. 눌렀나요? 그 다음 곱하기 4 누르세요. 눌렀나요? 오케이. 그럼 10이 나왔죠? 그럼 거기다가 밑에 있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이거 다 곱해가 나누면 안 돼요. 시간 없어요. 그냥 바로 3 곱하기 4 하시고 계산기로 나누기 누르고 3.14 누르세요. 됐나요? 또 거기다가 나누기 0.05가 두 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0.05 나누기 또 하고 또 한 번 더 나누기 0.05 하고 또 나누기 3600 하면 돼요. 그럼 답이 얼마 나와요? 0.42 얼마 이렇게 나와요. 약 얼마냐? 이러면 소수점 보통 둘째 자리까지 찾으시면 돼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보통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뭐가 된다? 얘네 부분. 아시겠죠? 얘네 부분. 유속과 관직경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를 든다는 거 아시겠죠?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 유량 부분하고 단면적 공식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럼 답은 몇 번? 그렇죠? 답은 0.42가 되겠네요. 그렇죠? 0.42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게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친절하게 집에 가서 공부해 주시면서 동영상 들으시면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동영상 뭐 아침이 되든 점심이 되든 저녁이 되든 동영상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도 풀어서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댓글 남기신 분들은 반드시 올해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나오죠? 동그라미 나오나요? 이 동그라미 대신에 0 대신에 여러분의 뭐죠? 핸드폰 뒷자리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뒷자리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핸드폰 뒷자리가 0이다. 그럼 플러스 1 하세요. 플러스 1. 아시겠죠?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나는 50이다. 2다. 그러면 5, 2. 난 3이다. 5, 3. 4다. 5, 4.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얘네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답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 답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 힘들지만 계산 문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단위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게 손쉽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올라가면 저기 멀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씩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 제가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잘 따라오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이었습니다.